이어서 진행해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후반부는 아까 전까지 코드 영역 위주로 얘기했다면 이번엔 데이터 쪽을 조금 조명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복수형이에요. 데이터들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들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 몇 가지 기본 형식들을 정리를 해놓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지금 복잡하게 슬라이드엔 적혀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랜덤 값, 임의의 값, 주사위 굴리는 방법을 오늘 실습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요게 실습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오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굵은 글씨 단어 literal이라는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영어 단어가 굵은 글씨로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과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우리 화요일 반 친구들 10명 정도를 착취를 해서 1시간 정도 분량의 영상을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그거 구경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빠른 퇴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살짝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먼저 형식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요 INT의 str을 어디서 처음 봤냐면 그 오르 메시지에서 처음 봤어요. 타입 에러 해가지고 int랑 str 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네가 형식 이름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당연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는 이 친구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int str 말고도 4가지 플러스 2가지죠. 2가지를 더 써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노트북이라든가 있는 친구들은 잠깐 아이들 켜주시고 인터랙티브 그 꺽쇠 3개 나오는 거 켠 다음에 저랑 같이 이런저런 내용들 하나씩 적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귀찮다 하면 앞에서 구경만 하셔도 사실 괜찮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 문장들을 한번 마지막 엔터 쳐가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도 이전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우리 요 인터랙티브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여기다 적고 싶다 하면 예를 들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도 단축키 Alt P를 누르시면 Alt P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직전에 내가 적었던 그거 한번 더 누르면 그 전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히스토리가 뒤에 저장돼 있어 갖고 직전 거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자동으로 불러와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 더하기 5 적은 다음에 Alt P하고 더하기 대신에 곱하기로 바꿔줬고 다시 엔터키 치고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편하게 요 실습 내용을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애들을 일단 복붙한 다음에 고쳐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lt P를 너무 많이 했다. 나는 한 2번 정도 뒤로 가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눌러서 3번 뒤로 가고 싶다. 뒤로 간 상태다. 그래서 뒤로 가고 싶다 할 때는 Alt N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P 하면 뒤로 가는 거고 Alt N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대충 이제 Alt P의 P는 이제 이전에 해당하는 Previous의 줄임말이고 Alt N 같은 경우는 그에 반대되는 정방향이 되는 거죠. Next의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 더하기 5 하면 8 나오고 3 곱하기 5 하면 15 나와요. 그 다음에 3 슬래시 5 하면 얘 같은 경우는 0.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를 2번 적는 연산자가 파이썬 동네엔 존재해요. 3 슬래시 슬래시 5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엔터 치면 우리한테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위에 봅시다. 5분의 3은 10분의 6이잖아요. 따라서 0.6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 나누기 5 하면 0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의미 관점에서 이제 3을 5로 나눈 몫이 뭐냐를 우리한테 얘기해 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초딩 나눗셈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 3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는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요 퍼센트 기호를 연산자로 씁니다. 이러면 이제 몫이 0이니까 나머지가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얘를 살짝 고쳐가지고 요걸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3 더하기 5 말고 3 더하기 5.0을 한번 해보세요. 엔터 쳤을 때 일단 의미 관점에선 8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 5.0 하면 웬걸 8.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8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엔 3.0 더하기 5 하면 역시나 8.0. 그 다음에 3 곱하기 5.0 하면 얘는 15잖아요. 근데 15.0이라고 말합니다. 3 나누기 5.0 하면 얘는 뭐 이전이랑 똑같이 0.6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 나누기 5.0을 하면 뭐 나올까요? 자, 3을 5.0으로 나눈 몫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0.6이 나올까요? 아니면 0이 나올까요? 일단은 몫이니까 이게 소수점 아래는 아마도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긴 한데 자, 한번 엔터 쳐볼게요. 이 친구는 엔터 치면 무려 우리한테 0.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0이 아니라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일단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3 나누기 5.0 하면 0.0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3 나누기 5를 하는데 우항 5를 플롯 괄호 닫고로 묶어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대신 적어놓은 셈이에요. 그랬을 때 엔터 쳤을 때 과연 뭐가 튀어나오나를 살짝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를 하는데 5를 잘은 모르겠지만 플롯 괄호 닫고로 묶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지금 0.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얘는 실질적으로 3 나누기 5.0을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계산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밑에는 지금 아마도 반대인 것 같아 보이죠? 5.0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가지고 3 나누기 하면 얘는 0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요 FLOAT라는 것도 형식 이름이다라고 적당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플롯이 무슨 뜻입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 C에도 있는 키워드기는 해요. 거기도 형식 이름으로 플롯을 쓰기는 합니다. 아무튼 플롯, 이제 한자로 말한다면 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뜨다라는 뜻입니다. 뭐 자기 부상 열차 막 그런 거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걔가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유가 말 그대로 자석을 가지고 이제 기차를 붕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차를 줄여가지고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긴 한데 얘를 이제 프로그래밍 논에서 보통은 소수점 달린 숫자 와 같은 느낌으로 대충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얘는 그래서 플롯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 하면 우리한테 인트 값 5에 대한 플롯 형식 값에서 5.0이 나온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셨다면 살짝 정리를 하면 자, 3 나누기 5 했을 때는 좌항도 인트고 우항도 인트예요. 값의 형식이. 따라서 인트 나눗셈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 형식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3 나누기 5.0은 지금 좌항은 인트고 우항은 플롯이란 말이에요. 인트랑 플롯이랑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전에 인트랑 str이랑 덧셈 가운데 놓고 더하기 연산자 가운데 놓고 싸우면 둘 다 꺼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나누기를 가운데다 두고 한쪽은 인트 한쪽은 플롯인 겁니다. 얘네 둘이 싸울 때는 둘 다 꺼지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플롯 형식이 이긴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3 나누기 5.0이라고 적어놨지만 궁극적으로는 3.0 나누기 5.0을 해줘요. 그래서 플롯 계산을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0.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항에다가 인트 값 5에 대한 플롯 형식 값 나온 거니까 결과적으로 플롯 형식 값 나온 겁니다. 인트 나누기 플롯을 하기 때문에 플롯 나눗셈을 해줍니다. 그 밑에는 반대로 플롯 형식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구한 거니까 인트 나눗셈을 수행했다 봐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 보여요. 괜찮아요? 일종의 이제 소수점 달린 숫자랑 안 달린 숫자랑 싸우면 일반적으로는 소수점 달린 숫자 형식이 일종의 우성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 나누기 5.0 하면 5.0은 그대로 두고 3을 대신에 3.0으로 바꿔서 3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나눗셈을 수행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저랑 같이 해봅시다. 왼쪽 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VAL 은3 하고 엔터 치면 자, 이거 할당문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엔터 치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이걸 적고 엔터를 쳐보세요. 타입 괄호 열고 VAL 괄호 닫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세요. 자, 타입 우리 수업에서는 얘를 형식으로 굵은 글씨 단어로 표현했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근데 타입 단어 적으시면 아마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을 입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대충 눈에 보기에는 VAL의 형식은 같은 느낌으로 물어보는 느낌이죠. 자, 이 친구 엔터 치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줘요. 꺽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class int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int는 이전에 본 적 있는 숫자 형식입니다.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뭐 이건 뭐 그러려니 합시다. 그럼 이제 Alt P 한 다음에 VAL 곱하기 5를 한 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15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엔터 치면 우리한테 int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 말고 5.0을 곱했을 때 엔터키 치면 우리한테 아마도 이때는 3 곱하기 5.0이니까 15.0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우리한테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죠. 타입 괄호 닫고를 처음 써봤는데 요 가로 안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를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lt P를 4번 눌러서 3을 3.0을 대신 담고 Alt P 4번 눌러서 엔터 치면 이제 3.0이 담겨 있으니까 플롯이에요. 4번 누르고 엔터 치면 역시나 곱하기 5 해도 15.0이니까 플롯이에요. 곱하기 5.0 하면 얘는 당연히 15.0이니까 플롯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셋 다 계산 결과가 플롯 형식 값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0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은 채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건 어떠겠어요? 지금 3.0 세 글자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한테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5 하면 이거 뭐 나옵니까? 3.0 곱하기 5 하면 뭐 나와요? 그죠? 우리 그 삼각형 출력할 때처럼 별 한 글자짜리 곱하기 5 하면 별 나오듯이 얘도 이제 3.0, 3.0, 3.0, 3.0, 3.0 15글자짜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var 곱하기 5 하면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을 5.0번 영거푸 적어줘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형식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5.0번 영거푸 적으면 여전히 str 형식인 거잖아요. 자, 얘 엔터 치면 얘는 의외로 꺼지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죠. 다시금 이 친구가 좌항을 일단 계산했어요. str이 나왔습니다. 걔를 왼손에 든 채로 이제 곱하기 연산자가 있으니까 곱셈을 이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tr 형식 값을 연거푸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우항을 까봤더니 계산했더니 웬걸 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플롯 형식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곱셈을 중단하고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나 5.0이나 결국 5번 연거푸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VAL 곱하기 5 하면 이게 나왔다 칩시다. 3 하면 이거 나올 것이고 1 하면 한 번 영거푸 적어줄 거예요. 자, 곱하기 0 하면 뭐가 나올까요? 3.0을 0번 영거푸 적어줘 라고 부탁을 하면 엔터 치면 무려 0글자짜리를 해줘요. 3.0을 0번 적은 거니까 0글자짜리를 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 친구는 자동으로 해주는 친구예요. 근데 예를 들어 한 번은 이거 해주고 두 번은 이거 해주는데 우리가 이 친구한테 1.5번 영거푸 적어줘 라고 부탁을 하면 이때는 지금 꺼지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3.0 세 글자잖아요. 3.0을 1.5번 적어줘 라고 얘기하면 3.03 한 다음에 점을 절반만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홀수계니까. 그러면 3즈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끝내야 되는 거냐?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마치 int 더하기 str 할 때 둘 다 꺼지라고 했던 것처럼 요거를 지금 형식 측면에서 아예 그냥 손절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1.5번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 3.0이 홀수계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1.1번, 1.0001번 그럼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런
그래서 구체적으로 값이 적절한 값이냐는 고려하지 않은 채로 아예 형식 측면에서 인트 형식이 아닌, 그러니까 3번, 5번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횟수가 아닌 플롯 형식 값을 나한테 전달했을 때는 그냥 바로 꺼지라고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싸하죠. 1.5번 적는 방법 그렇게 막 떠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좀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엔터 칠 때마다 뭐 지금은 이거 나올 때니까 지금 또 다시 플롯이라 나오겠구나, 인트 나오겠구나, str 계속 나오겠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류가 나는 거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뭐 저 정도면 꺼지라고 얘기할 만하고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다면 우리 지금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럭저럭 잘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요 정도 구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4가지를 한번 쳐보세요. 3, 는는 5 하고 엔터 치시면 얘 지금 3이랑 5랑 같은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3이랑 5랑 같니? 물어보는 거예요. 엔터 치면 뭐 말이 된 소리라고 앉았어? false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이랑 5는 같지 않으니까요. 이제 밑에는 부등식이죠. 이제 3이 5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 엔터 치면 얘는 역시나 true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rue 4글자는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항상 true가 튀어나올 만한 바로 그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살짝 써봤던 type이라는 친구를 써서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치면 이제는 int도 아니고 float도 아니고 str도 아닌 bool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4-1에서 살짝 튀어나왔던 bool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형식 이름이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 위에 등식이나 요 부등식에는 좌항 우항이 다 그냥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름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언제 계산을 하든 항상 3은 계산하면 3 나와요. 항상 5는 계산하면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좌항이 우항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 포함하면 5글자짜리 복잡한 부등식은 사실상 바로 그 밑에 적어놓은 요 true 그 자체랑 동일한 형식, 동일한 계산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또다시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while문 첫 줄 조건식에 계산하면 항상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된다. 라면 그때 여러분이 위에 있는 부등식 같은 걸 적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런 번거로운 긴 수식 대신에 그냥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 그 자체를 적는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건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life를 3으로 세팅한 채로 스타트한다를 목표로 갖고 있다 칩시다. 할당문을 적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life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엔터 이딴 식으로 적을 수도 있기는 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계산하면 항상 3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엔간하면은 그러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간하면은 내가 계산하면 3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된다. 라면 그 계산하면 3 나오는 수식들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 항상 3 나오는 수식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인 그냥 3 한 글자만 적고 엔터를 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더 깔끔하고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과제를 하든 게임을 만들든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은 굳이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얘는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한 수식이란 말이에요. 좌항이 더 작냐를 물어보고 싶은 수식입니다. 근데 좌항도 그렇고 우항도 그렇고 둘 다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이 부등식을 계산하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수식을 키보드로 복잡하게 위아래 손가락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쉬프트 콤마 같은 거 해가면서 적을 이유가 아마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은 이게 극단적인 예시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 코드 작성할 때도 보통은 이제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할 겁니다. 걔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항상 계산하면 동일한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번잡하게 적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시점에는 이걸 살짝 정리해 봅시다. 방금 계속 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여러분이 요 눈으로 글자들 보기만 하면 바로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그 형식,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터럴 형용사죠. 그래서 뭐 문자 그대로 뭐 니값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리터럴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이라는 의미로 리터럴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산하면 항상 int 값 3이 나오는 int 형식 리터럴 또는 계산하면 항상 bool 형식 true가 나오는 bool 형식 리터럴을 써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3.0도 역시나 어엿한 하나의 리터럴입니다. 걔는 계산하면 플롯 형식 3.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따옴표로 우리가 묶어갖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면 예를 들면 항상 hi 두 글자가 튀어나오는 str 리터럴도 얼마든지 적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면 파이썬의 기본 형식 우리가 써본 것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int 그냥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float 소수점 달린 숫자예요. 그게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소수점이 달려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0000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걔는 int 형식이 아니라 float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t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옴표로 구분해서 적을 수 있는 그 글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bool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거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논의할 때 쓰는 형식이고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일단 서로 생김새가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 형식 리터럴 적는 방법도 꽤 다르고 각각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골라가면서 쓰실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측면에서 선택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가지수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살짝 봤었던 타입 괄호를 닫고 써봤잖아요. 이 타입도 사실은 형식입니다. 자, 타입 자체가 우리 수업에서는 요 타입이라는 개념을 형식 굵은 글씨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값의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 요 type 자체가 마치 int, str처럼 형식 이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int는 숫자 다루는 거예요. str은 글자들 다루는 거예요. 타입은 뭘 다루는 형식이냐? 질문한다면 타입 형식은 그 형식이라는 프로그래밍 동네에 엄청 중요한 그 개념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int 형식 생각해 봅시다. int 형식 값들 중에 예를 들면 3 int 형식 값이잖아요. 5도 int 형식 값입니다. 7도 int 형식 값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형식이 뭐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3의 형식은 int고 그 다음에 5의 형식 7의 형식 전부 다 int입니다. 그래서 3, 5, 7은 int 형식 값의 예시인 거예요. 맞죠? 3.0, 5.0, 7.0은 플롯 형식 값의 예시인 겁니다. str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시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입도 지금 형식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입 형식 값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기본 형식 4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int, str, float, bool입니다. 4가지예요. int 형식 값의 예시 뭐 수십 수백만 개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적는다고 칩시다. 우리 지금 int 형식 이름이라고 치고 배웠어요. 자,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식 int를 계산한 자, 다시 볼게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int예요. 5도 int입니다. 7도 int예요. 그걸 토대로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유추하자는 거예요. 개짓하고 앉았네 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면 정상이긴 해요. 자, 지금 설명하기로는 int랑 플롯이랑 str이랑 bool은 파이썬의 형식들 예시입니다. 그래서 얘네 엔터 치면 우리한테 int는 형식 값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int는 형식의 일종입니다. 마치 3이 int 형식 값의 일종인 것처럼. 그래서 얘는 지금 int도 형식이고 플롯도 형식이고 그 다음에 str도 형식이고 bool도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형식 그러니까 타입 형식 값의 일종은 int랑 str, float, bool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오케이? 걔네들 다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그렇다고 지금 배웠잖아요. 각각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친구는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형식이 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업에서 지금 요 클래스라는 단어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얘는 일단은 우리 지금 1학년 1학기 수업에서는 타입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int나 str이나 float이나 bool이나 다 형식인 겁니다. 형식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면 타입 그 자체는 과연 걔 형식은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의 형식은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볼게요. 형식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입 그 자체도 형식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int 잠깐만 str로 갑시다. str3 하면 3 한 글자 나오잖아요. int3 하면은 얘는 그냥 3 나오겠죠. float3 하면은 얘는 3에 대한 float 형식 값이니까 3.0이 나옵니다. bool3 하면은 true가 나와요. 이거랑 사실은 타입 3도 동등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int 값 3에 대한 float 형식 값, int 값 3에 대한 bool 형식 값을 구하는 것처럼 int 값 3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우리가 지금 구했다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타입 자체가 형식 이름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모든 값들은 다 각자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갖고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얘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이 친구는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됩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어디다 쓰냐. 자, 값의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A는 int 값 3 들어있고 B는 5 한 글자 들어있다 칩시다. 그걸 모르는 채로 A 더하기 B 덧셈식을 적었는데 얘 계산하다가 털렸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제 지금 형식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A에는 무슨 형식 값이 들어있지, B에는 무슨 형식 값이 들어있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인터랙티브 같은 데서 얼마든지 이 타입과를 쓰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자체에는 이게 무슨 형식인지에 대한 그런 힌트라든가 그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특정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이 튀어나올 거냐를 이 타입과를 써서 얼마든지 즉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수업에선 저런 식으로 타입과를 닫고와 같은 표현을 민증을 깐다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민증을 까면 거기에 이제 숫자가 3이 적혀 있나 4가 적혀 있나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값의 형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에 따라 숫자 덧셈을 할 거냐, str 붙이기 할 거냐, 아니면 꺼지라고 할 거냐 등등이 다 스노우볼링이 굴러가는데 그 형식이라는 정보 그 자체를 얻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어떤 값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이런 함수 정의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인사 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 수업에서 새로 등장하는 뭔가의 실체가 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엔터 치면 우리한테 함수 하나가 들어있네요. 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사 함수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함수 이름입니다라 말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프린트 한번 볼까요? 프린트는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함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임포트 타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타임이라는 친구의 실체가 뭐냐를 민증을 까보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 수업에서 등장한 새로운 뭔가의 실체를 여러분이 장막을 들춰보고 싶을 때 저 타입이라는 친구를 써서 괄호를 닫고 해서 마치 함수 출식처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타입은 형식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int도 float도 str도 bool도 전부 다 형식의 일종이듯이 타입도 그런 형식의 일종이면서 그런 형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루기 위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네 가지 그럭저럭 구분해 갖고 쓸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는 이 네 가지 말고도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할 때 한꺼번에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뭔가가 추가로 소개됐고 요 이후에도 적당한 목표, 예를 들면 새로운 과제 같은 거 출제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 정도로 해두고 오늘 실습 본론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과 관련한 얘기를 한 30분 정도 커트를 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에요. 자, 잠깐 이전 내용을 조금 끌어갖고 올게요. 그래서 4-1 내용을 복붙을 해오면 요거 그 콤비네이션 세 가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이랑 연계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if문이나 while문 조건식 적을 때 이름을 쓸까 갖고 적을 수 있어요. 그 조건식을 계산하기 이전 타이밍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라든가 등등을 그 이름에 담도록 순차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쁘게 잘 해놨다라면 어쩔 때는 내용물을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게, 어쩔 때는 내용물을 5번 실행하고 1번 실행하고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토대로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매번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든다 할 때 결국은 계산 결과값이라고 하는 수식 스케일에서의 얘기잖아요.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맨 위에 거 아까 전에 별로 쓸모없다라고 얘기한 좌항, 우항이 다 리터럴이 적혀 있는 부등식입니다. 근데 밑에 거는 이제 넘버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했어요. 그 넘버 자리에 뭔가를 담고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랑 5랑 비교를 하는 부등식을 그 뒤에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 느낌의 덩어리, 코드 덩어리, 문장 2개짜리 덩어리를 3세트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문장, 각각의 덩어리의 두 번째 문장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 앞 문장에서 할당문인데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이 서로 다른 수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건 리터럴이 적혀 있고 가운데 거는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지고 뭔가 함수 호출식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3의 뭔가 수식을 적을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세 덩어리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 안에서 지금 넘버라는 이름을 중간에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 넘버를 일종의 변수 이름으로서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잖아요. 지금 위에 문장을 실행하면서 넘버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담고 담아뒀던 값을 다시 꺼내서 지금 부등식 계산에 활용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넘버라는 이름을 3번에 걸쳐서 동등한 느낌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좀 더 다양한 그때그때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을 적기 위해 이름 넘버를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서 썼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젠 조금 더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숫자 맞추기 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이 5인 겁니다. 이 게임은. 저 사람이 5를 맞추면 이기는 게임 같은 걸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넘버 자리에 리터럴 3 계산 결과값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 값 3을 담을 겁니다. 그다음에 3이 5보다 작으면 내가 고른 숫자 3이 프로그래머가 고른 숫자 3이 답에 해당하는 5보다 작잖아요. 답이 내 숫자보다 더 큰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힌트를 말할 겁니다. 반대면 이제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힌트를 말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답을 맞춘 게 맞다라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예시고 여기는 지금 그 할당문 는 오른쪽에 리터럴을 적어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변수 넘버에 항상 3을 담아둔 채로 저 if문 3개짜리 코드 덩어리 일종의 이 게임의 판정을 하는 코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직접 눈으로 구경하는 게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N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실제로 한번 돌려봅시다. 대충 뭐 템프하고 엔터 칠게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넘버에 3 담고 그걸 갖고 판정을 할 거예요. 답은 5입니다. 그러면 F5 누르면 지금 봤듯이 답은 지금 3보다 크잖아요. up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번 누르면 또 up이라고 말하고 또 up이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가 F5를 몇 번째 누르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우리한테 동일한 판정을 내릴 거예요. 왜냐? 항상 동일하게 3이랑 5랑 비교를 할 테니까요. 완전 뻘짓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변수 개념을 도입해갖고 넘버라는 6글자짜리 이름을 도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조건식 복잡하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는 사실 이름 넘버를 적어놓은 거랑 그냥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리터럴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랑 완전히 똑같이 동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코드상으로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이 항상 똑같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건식에 6글자 적는 것보다 그냥 3 한 글자 적어갖고 진행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편할 거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게임 코드 같은 걸 굳이 우리가 적을 이유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업 출력하도록 한 줄로 카바를 해도 지금 버전이랑 완전히 똑같이 동작할 거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복잡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름을 섞어갖고 조건식까지 예쁘게 잘 지정했고 그 실수의 세 가지 성질 있잖아요. 두 수를 비교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부등식, 등식까지 예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넘버에다가 항상 동일한 값을 넣어두고 판정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뻘짓을 했다라고 여러분 판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할당문, 먼저 실행하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인트 괄호를 다 골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리터럴을 적은 게 아니에요. 리터럴이 아닌 수식, 심지어 함수 호출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그 어프로치를 다시 한번 여기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 지금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int, input, 요즘 프롬프트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골라 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퇴근을 위해서. 자, 요거 생각해 보면 자, 골라 했을 때 우리가 3 하면 up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골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100이라고 말하면 down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다음에 골라 했을 때 5하고 엔터 치면 정답이 맞으니까 굿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지금 똑같은 코드 F5 누를 때마다 사용자가 그때그때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판정을 그때그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는 질문은 자, 아까 전 어프로치 그대로예요.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그 밑에 있는 수식 넘버 자리에 전부 다 취환을 해가지고 복붙을 해놓은 거예요. 변수 개념 쓰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고쳤을 때 과연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이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복붙으로 가봐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F5 눌러볼게요. F5 누르면 아까랑 동등하게 고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골라볼까요? 5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뭐 또 고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5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3 한번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100 한번 넣어볼게요. 엔터 치면 웬걸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원래 목표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게임의 한 라운드의 결과를 판정 결과를 저 사람한테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 숫자를 4개를 들고 가더니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프로그램 끝나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골라 한 다음에 뭐 0하고 엔터 쳐볼게요. 골라 한 다음에 이번엔 3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다음 100하고 엔터 치고 그다음에 5하고 엔터 치면 이번에는 반대로 세 가지 메시지를 다 프린트를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답이 더 크거나 작거나 같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게임이 어그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해킹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다시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그러니까 이름 넘버를 써서 도입해서 변수 개념을 적용해서 진행했을 때랑 그러지 않고 이름 넘버가 적혀있던 그 자리에 전부 다 요 는 오른쪽 수식을 복붙해서 적었을 때랑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 게임을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나 지금 3하고 엔터 치고 3하고 엔터 치고 3하고 엔터 치고 3하고 엔터 쳤다면 이때는 이제 저 세 가지 판정 중에 하나만 우리한테 말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이 항상 3 한 글자짜리란 말이에요. 4번 다. 그러면 이제 인트 값 3을 가지고 걔는 5보다 작고 5보다 크진 않고 5랑 같지는 않으니까 이때는 새 if문 내용물들 중에 딱 하나만 우리한테 실행을 해서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근데 사용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적고 엔터키를 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용자는 얼마든지 그때그때 다른 값을 적고 엔터키를 칠 수 있어요. 따라서 인풋 호출식은 기본적으로 이 수식 인풋은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항상 똑같은 거 적고 엔터키 친다는 보장을 프로그래머인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아무리 프롬프트로 제발 아까랑 똑같은 숫자 입력해 주세요 한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얼마든지 꺼져 하고 엔터키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게임으로서 정상적으로 성립하려면 아마도 이 인풋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전체 게임 한 라운드 동안 단 한 번만 계산하도록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저 사람한테 숫자를 입력받고 그거를 미리 이름 넘버에 담아둔 다음에 그 담아놨던 단 하나의 숫자를 3개의 if문을 실행하면서 3번에 걸쳐서 동등한 숫자를 꺼내가면서 걔가 더 크냐, 작냐, 같냐와 같은 서로 다른 물음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서로 다른 조건식을 계산하는데 동일한 값을 쓸 수 있게끔 여기는 지금 변수 개념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리터럴만 갖고 코드 적는다면 변수 개념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넘버라는 이름, 저런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넘버에, 그러니까 이 게임 안에서 다루는 중요한 값은 사용자가 고른 값이에요. 그런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인풋 호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항상 똑같은 숫자를 입력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 라운드에 저 사람이 고른 값 하나를 우리가 다루려면 인풋 호출식은 단 한 번만 계산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 한 번 내 손에 쥐인 그 값을 지금은 3번에 걸쳐서 판정하는 데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식 3번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한 번 담아두고 똑같은 값을 연거푸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변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름 넘버를 추가로 도입해서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이 버전 코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숫자 맞추기 게임 여전히 답은 5로 고정돼 있지만 숫자 맞추기 게임의 한 라운드를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지금 새로운 내용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은 복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됩니까? 뭐 우리 변수님 뭐니 뭐 그런 거 인풋이니 뭐니 그런 것만 쓴 거잖아요. 이 부분도 써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3의 선택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느낌의 구조 아래에서 할당문, 맨 처음 실행하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 수식을 적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리터럴 3을 적는 것도 가능해요. 결국은 코드 치는 건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리터럴 3을 는 오른쪽에 적는 게 가능해요. 만약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그래서 이번에 뭐를 골랐다, 무슨 숫자를 골랐다라고 판정할 것이냐, 무슨 숫자를 갖고 내가 판정을 돌릴 것이냐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리터럴 3 적어도 되고 5 적어도 되고 전부 다 당신 맘이에요. 반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수식을 구성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인풋 괄호를 닫고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3이 나올지 5가 나올지 7이 나올지 직접 키보드를 치고 있지만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py 파일에 수식 적는 동안에는 나중에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칠지 256하고 엔터 칠지를 절대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넘버의 값을 담는다. 중요한 데이터를 담을 건데 그 중요한 데이터를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끔 일종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노래가수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걔는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를 우리가 정한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근데 거기에다가 템포는 2 하고 엔터 치는 대신에 템포는 인풋 어쩌고 하고 엔터 키치면 이제는 내가 몇 배속으로 출력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F5 누른 이후에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게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일종의 슬롯을 마련을 해두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2하고 엔터 쳤을 땐 2배속, 5하고 엔터 쳤을 땐 5배속으로 출력할 수도 있게끔 데이터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아마도 그 사용자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숫자를 키보드로 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래머인 나는 모르지만 사용자 본인은 알고 있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3의 선택지 어떤 모종의 방식을 쓰면 지금 내가 키보드로 지금 내가 수식 적고 있는 나도 모르고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예를 들면 넘버 자리에 담아놓고 판정에 쓴다라든가 등등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같이 간단한 목표를 도전하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요거 지금 여러분 4-2, W4-2 예시 압축 파일을 까보시면, 압축 파일 까시면 보여드릴게요. .py 파일에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예시.py랑 예시 final.py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화요일 밤부터 쭉 해봤더니 원래 제 목표는 이걸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갖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다음에 정답 맞춰보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과제 출제하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모범 답안을 같이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찍 집에 가고 싶죠, 여러분? 언제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 분위기니까 우리도 지금 다른 반들처럼 요 파이널 버전,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열고 거기 들어있는 내용을 살짝 구경하면서 리뷰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거 압축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 던져놔 주시고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 덩어리들을, 문장들을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로 한번 밀어 넣어 보려고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숫자 맞추기 게임 적당히 설명하면, 자, 요 이런 표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본 적 있죠? 저거 이제 소괄호를 치냐 대괄호를 치냐가 이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을 답으로서 골라두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아까 전 버전은 답이 항상 5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답을 그때그때 게임을 호출할 때마다 달라지도록, 그리고 의미 관점에서 중요한 거, 프로그래머인 나도 답이 뭔지 모르고 사용자도 답이 뭔지 모르도록 만들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3번 줄 거예요. 사용자가 숫자를 맞출 겁니다. 사용자에게 기회를 3번 줄 건데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자한테서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용자가 무슨 숫자를 입력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두 개의 숫자가 각각의 이름에 담겨 있을 테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두 개의 인트 형식 값을 비교를 하는 분기 흐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라면 축하 메시지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저 사람한테 지금 답은 당신이 고른 숫자보다 큽니다. 답은 당신이 고른 숫자보다 작습니다. 같이 힌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저 사람이 만약에 답을 맞췄다 칩시다. 기회가 3번인데 두 번째 만에 답을 맞췄어요. 그럼 저 사람한테 세 번째로 또 물어볼 필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이번에 답을 맞췄다면 그냥 게임을 거기서 끝내버리도록, 게임 오버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답을 맞추지 못한 채로 기회 3번을 다 소진했다라면 그땐 저 사람이 패배한 거니까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타임이랑 비슷한 뭔가 랜덤이라는 뭔가를 임포트해 와서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랜덤 점 어쩌고 하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주사위 굴린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문장이랍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적게 될 문장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거를 파이널 버전을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자, 윈도우 11 기준으로 Shift 우클릭한 다음에 Edit with ID를 해서 열 수 있죠. 지금 이제 4주 차니까 아마 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적어왔어요. 임포트 랜덤하고 엔터 치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현실 시간은 1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사위는 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임포트 랜덤 엔터 치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목표가 게임 한 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ef game 하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상, 자, 여기 지금 주석으로 적어놓은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요것들을 복붙해 온 거예요. 그래서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계산 결과 값으로 뱉어내는 수식을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랜덤 점하고 랜드 인트 괄호고 닫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나도 직관적이죠. 이런 이름들이야 복부수로 쓴다 치고 여러분이 나중에 100 이상 200 이하의 임의의 값을 얻고 싶다라면 저 괄호 안에 수식만, 리터럴만 다른 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얼마가 나올지 전 모릅니다. 일단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인 것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일단은
답이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반복해야 되니까 첫 반복 준비, 처음에 라이프 3인체로 스타트하고 라이프 남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매번 반복할 때마다 라이프를 1씩 까는 3단 콤보를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매번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뭘 할 거냐. 이번 반복 진행은 지금 역시나 데이터 흐름이죠. 사용자로부터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알고 있는 인풋 호출식을 int 괄호 열고 닫고로 묶으면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이 고른 int 형식 값과 맨 처음에 지정해놨던 이번 게임에서의 답 2개의 int 형식 값을 우리가 둘 다 손에 쥐을 수 있어요. 그게 몇인지는 둘 다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두 이름을 써서 판정을 하는 코드를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고른 게 답보다 크면 그거에 해당하는 힌트를 말하면 돼요. 저 사람이 고른 게 답보다 작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힌트를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게 답이 맞다면 우리는 적절한 성공 메시지, 정답입니다 느낌표를 출력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답을 맞췄다면 더 이상 while문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이 game이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 게임이 끝이다를 의미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인 return문이 지금 그 밑에 바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새로운 문장은 return문입니다. 요 return이라는 단어는 아까 4-1 지난주 내용 정리할 때 살짝 등장한 적이 있어요. return 값이랍시고 돌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게임 내용을 실행하다가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현재 요 게임 내용물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지 않겠다. 게임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return문을 실행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 밑에 다른 문장이 뭐가 어디에 적혀 있냐 그런 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어요. 빡종 같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답을 맞췄다면 다른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게임을 끝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 명제의 대우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항상 참이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명제의 역이나 이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아무튼 간에 이 if문의 내용물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return문을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return문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게임은 끝납니다.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끝났다라면 당연스럽게도 이 밑에 적혀있는 다른 코드는 전혀 실행하지 않아요. 이 게임 내용물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return문이 적혀있는 이 if문의 다음 문장인 요 할당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자 봐봐요. return문을 실행하면 절대로 이걸 실행하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이 문장, 이 할당문을 지금 내가 실행한다라는 건 거꾸로죠. 이 return문을 절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return문은 언제 실행되냐? 초이스가 답이랑 같으면 무조건 실행돼요. 근데 이걸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건 초이스가 답이랑 달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오답을 말했다는 겁니다. 오답을 말하면 절대로 게임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답을 말했을 때만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 특별한 다른 if문 추가로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life를 까면 돼요. 왜냐? 저 사람 지금 정답을 맞추지 못했으니까요. 정답을 맞췄으면 이거 실행 안 해요. life가 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딴 거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다음 반복 준비한 할당문만 적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자 life가 처음에 3이었다가 오답을 내면 2가 되고 오답을 내면 1이 되고 오답을 내면 0이 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비슷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정답을 한 번이라도 정상적으로 말해서 정답을 맞췄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while문이고 자시고 게임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게임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이 전체 while문에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저 사람이 지금 3번 연속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정답을 맞췄으면 게임이 끝났을 테니까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저 사람 정답 못 맞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나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은 그냥 바로 저 사람에 대한 패배 선언을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해버리도록 코드 작성을 하면 돼요. 괜찮아요? 무조건 게임을 중단한다 라는 매우 강렬한 목표를
저 위턴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놓은 이상 그 명제에 대한 대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추가적인 의미를 파생상품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라이프가 일씩 까질 거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내용물을 최대 3번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 때만 정상적으로 종료돼요. 그렇게 되면 그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오답을 3번 말한 거니까 저 사람이 패배한 게 맞으니까 바로 그냥 이 메시지 출력하고 게임 내용물 실행을 끝내버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함수정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하나 불러봐요. 그리고 5하고 엔터 쳐볼게요.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3하고 엔터 쳐볼게요.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그러면 1 또는 2가 답인 거잖아요. 뭐 해볼까요? 1 해볼게요. 나 잠깐만 졌어요. 제가 만든 게임에 지금 제가 패배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도 3보다 작고 1보다 큰 거니까 답은 2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판 더 하면,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5, 작아요. 3, 그거보다 커요. 이러면 이제 4가 확실히 답인 거죠. 이러면 이제 답을 맞출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 반띵 하면서 지금 가능성을 절반으로 줄여간 거죠. 그런 트릭을 지금 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게임 호출할 때마다 어쩔 때는 지금 답이 2고 어쩔 때는 지금 답이 4인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답이 뭔지 모른 채로 이 게임의 실행을 구경을 했다는 겁니다. 개발자인 나도 이론상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저는 50% 확률의 늪에 빠져서 결국 패배를 맛봤던 거예요. 와 같은 느낌의 게임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 호출식 random.randint 1,9를 계산한 결과값이 정확히 뭐냐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예측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이 친구는 완벽한 랜덤으로 동작하는 친구는 아니기는 해요. 일종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주사위 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동네에는 완전한 주사위, 완전 무결한 주사위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동네에서 여러분 뭐 가챠 게임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들 했을 때 친구랑 나랑 같이 가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알바비를 받아갖고 11만 원짜리 패키지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00번 뽑기를 했어요. 근데 100번 뽑는 동안 단 한 번도 좋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11만 원을 질러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안 나왔다면 그만큼 내가 좋은 게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게 컴퓨터 동네의 랜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소비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100개 다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자, 현실 속 주사위랑 다르게 약간의 규칙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뭐 지금 시점에 1학년 1학기 시점에 우리가 그거를 방금 전에 2 나왔으니까 이번엔 답이 4겠지 막 그런 것들 예측해가지고 여러분이 플레이할 정도로 간단한 규칙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모르는 값, 진짜로 주사위로 굴린다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 2, 3, 4, 5, 6, 7, 8, 9가 각각 균등한 확률로 균등 분포라고 얘기하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대로 나오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싫다. 예를 들면 정규 분포라는 느낌의 함수가 랜덤 점 하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숫자 뽑는 방법들이 미리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랜덤 점 한 다음에 이것저것 구경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타임 점 슬립할 때도 괄호열고 보니까 얘는 초 단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라고 노란색으로 툴팁을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랜덤 점하고 뭔가 함수 이름 고른 다음에 괄호 열면 그 함수, 그 기능을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쓸 수 있는지 힌트를 영어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어를 못 읽는다고 해도 어차피 요즘 뭐 GPT나 잼미니가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수식 함수 호출식을 적긴 했지만 이게 계산하면 나중에 계산하면 뭐가 나올지는 우리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적지 않은 채로 예를 들어 답은 5인 채로 저장하고 F5를 누른다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뭐 입력할까요? 저는 지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면 1, 2, 3, 4, 5, 6, 7, 8, 9니까 가운데 있는 5를 누릅시다라고 저한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은 5를 누르고 싶지 않은데 한번 다른 거 먼저 해보는 거 어떨까요? 3 한번 해볼까요? 아이, 3보다는 큰 거 같네요.
4보단 큰 것 같네요. 아, 여전히 5를 누르고 싶진 않아요. 6 한번 해볼게요. 이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이 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여기다 리터럴을 때려 박는다라는 건 프로그래머 본인은 답을 안 상태로 스타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답을 정하세요. 자, 우리가 아는 선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두 번째 방법,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답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3 정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예 게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당신이 답을 정하고 당신이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 5 한 다음에 3 하면 바로 두 번째 만에 답 맞추는 거잖아요. 이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럴싸한 데이터 측면에서 세 번째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크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값이 담겨 있을지를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순차 분기 반복의 분기랑 반복을 구상하기 위한 if문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지금 그 값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써먹은 거예요. 그 변수 이름을 조건식 자리에 큰 수식 적을 때 쓱가 갖고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쩔 때는 두 번 만에 답 맞추고 어쩔 때는 한 번 만에 딱 때려 맞추고 어쩔 때는 만든 나도 이론상 패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베리에이션을 성공적으로 가져갔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획득하는 세 번째 방법을 습득한 겁니다. 정리하면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하는 값, 나만 알고 있는 값은 리터럴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뒤에다 몰래 숨겨두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my age는 16진수로 20살 같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리터럴로 뭘 적어놨는지는 사용자는 모릅니다. 우리가 따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은 .py 파일 별도로 까서 열거나 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머만 아는 값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모르지만 나중에 플레이할 사용자는 아는 값은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고 쓰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칠지 10하고 엔터 칠지를 수식 적고 있는 시점에 나는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키보드로 칠 테니까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둘 다 코드 치고 있는 나도 모르고 F5 눌러서 실행하고 있는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random.whentheint라든가 등등을 쓰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우리가 데이터 측면에서 골라서 쓸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더해서 방금 전에 4- 도입부 부분에서 나왔던 다양한 형식 얘기까지 엮어두시면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식,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게끔 좀 더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주가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넘버1도 그거랑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데이터랑 관련된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다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음 주 수업 시간 끝나고 저한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다다음 주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까지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화요일 반도 6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310관에서 합니다. 우리 그 수업용 톡방에다가 저 목요일 반인데 오늘 당신 찾아갑니다. 집에 가지 말고 발 닦고 기다리십시오 하면 제가 차 안에서 기다릴 거예요. 6시 반 정도에 여러분 오시면 과제 봐드리고 퇴근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직접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만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습니다. 근데 느낀 점은 살짝 적어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내용은 요 정도라는 걸로 합시다. 과제원 설명서는 뭐 집에서 영상으로 봅시다. 지금 50분 다 된 거니까.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